나중에 뭘 하셔도 좋은데 저처럼 학원 선생님 하지 마세요. 아주 거지 같은 직장이에요. 예. 그렇다. 근데 항상 내가 가족도 여행 가도 항상 나 충전기 큰 거랑 아이패드 다 가지고 가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뭐라도 활동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면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문제 풀고 있어야 돼요. 또 수업 좀 미리미리 해놔야 되니까. 저도 할 게 많아요. 여러분도 할 게 많지만 저도 할 게 많아요. 왜냐면 중학생도 봐야 되고 뭐 중학생 고1도 봐야 되고 고2도 봐야 되고 고3도 봐야 되잖아요. 각자의 수업을 다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험지도 준비해야 되고 그냥 뭐 계속 할 게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3도 항상 제가 미뤄야 되는 말이 여러분 힘들죠? 막 네 막 이러면 여러분 그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세 달인가. 저는 앞으로도 영원해요. 내년 수능도 그 다음에 수능도 그 애들이 자 그렇습니다. x의 세제곱 더하기 2라는 함수 나와 있고요. 그림도 다 나와 있네요. 재밌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원 함수와 역 함수는 사실 y는 x를 교환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 함수의 독립변수는? 원 함수의 독립변수는? 역 함수의 종속변수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건 사실 뭘 가르치고 싶은 문제인데 미적분을 가시면 역함수의 미분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물론 이제 수학도에서도 간접적으로 등장하는데 역함수의 미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점은 이거 뭐 3,a라고 할까요? 그럼 이 점이 a,3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랬을 때 여기서도 접선을 그을 수 있거든? 그을 수 있겠잖아. 근데 그림을 조금 더 예쁜 걸 가져야지. 좀 별로지 않냐, 이 그림이? 마치 y는 x하고 평행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의 대칭입니까? 여기의 대칭입니다. 그런데 y는 x의 대칭인 직선의 두 기울기는 서로 역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역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역함수를 못 구해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역함수의 미분의 개념이고요.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역수를 취하면 역함수의 기울기가 나오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a,3이라고 썼지만 당신들 a가 얼마인지 알아요. a 얼마예요? 1이에요. 당연히 1이죠. 이게 3이라는데. 또 이것만 하는 데가 있다? 선생님 3차 방정식이 그는 3개인데 왜 1이에요? 1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없어요. 없다고. 그게 있을 수 있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대1 함수라는 것은 하나의 y에 대해서 하나의 x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x가 얼마구나 라고 생각이 됐다면 걔가 u이라니까 그냥 고하시면 돼요.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인수분해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나머지 허근이네. 그렇구나. 하지 말고 1대1 함수잖아. 그러면 딱 보면 1인가? 그럼 걔가 답이니까 그냥 그걸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f'x를 구합니다. 그럼 3x의 제곱이죠. 쟤는 1,3이니까 f'1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3이에요. 그럼 얘의 기울기는 믿기 어렵지만 얼마예요? 3분의 1이에요. 미친놈도 이 그림이 너무 성의 없이 그려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 다 y는 x랑 비슷해 보이는데 아무튼 얘는 3분의 1입니다. 예. 그래서 y는 얘가 이제 3,1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y는 3분의 1 x가 우리가 원하는 거다. 그리고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냐라고 하면 세제곱하고 2를 더한 함수니까 2를 뺀 다음에 세제곱근을 씌우면 뭐 되긴 되는데 그죠? 구해지잖아. 근데 너네가 이 프라임 찍을 수 있어? 물론 이제 미적분을 배우고 있는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 찍을 수 있죠. 찍을 수 있는데 미적분에서 이걸 할 줄 알더라도 이렇게 잘 안 하는 이유가 또 불편해요. 그리고 아무리 1대1 함수라고 해서 반드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못 구하는 것도 있지. fx가 뭐 x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써놨어.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x 뭐 이렇게 할까요? 근데 1대 함수 써야 되는데 몰라. 아무튼 1대 함수 중에 항이 여러 개 있으면 x가 여러 개 있으면 이거 x에 대해서 풀 수 없는 애들이 3차 방정식 일반 애를 구하는 거니까 역함수를 못 쓰는 애가 있어요. 역함수를 못 쓰면 아예 쓰지도 못하는데 구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프라임을 찍을 거예요? 못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역함수의 미분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하고 너네가 역함수의 미분계수 구하고 싶으면 그 대응되는 원래의 점 찾아가지고
원래 함수에서 미분계수 구한 다음에 걔의 역수를 이용하면 돼. 이런 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62번 보겠습니다. 3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러니까 접선의 y 절편인데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라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y 절편이 사실상 x축 위에인지 아래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gt라는 건 그럼 뭐냐면 y 절편의 절대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리라고 했으니까요. y 절편의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고, 봐봐. 문제 아직 자세히 읽지도 않았거든. 근데 절대값을 얘기하잖아. 그럼 t, ft에서의 접선의 y 절편은 t에 관한 함수일 텐데 걔의 절대값을 얘기하잖아. 그럼 박스에서 뭘 물어볼 거냐면 절대값 함수니까 미분 가능점과 미분 불가능한 점은 얘기를 할 거야. 하네, 바로 하잖아.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는데 그냥 물어볼 것 같아. 절대값 씌우는 순간 너가 미분 가능 물어보고 싶구나. 이 지경이 되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지경이 되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거 물어볼 것 같잖아요. 그냥 그렇다. 자, 그러면 접점은 t, t의 세제곱 더하기 at의 제곱 더하기 bt잖아요. 얘는 접선을 써주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접선을 써드릴게요. 3t의 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b. 왜냐면 구하라는 게 y 절편이라서 그래요. 보통 접선을 제가 잘 안 쓰죠. 안 쓰는지도 모르는구나. 잘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점하고 그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접점에서 미분계수가 같다 해서 t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y절편을 t에 관해서 쓰는 게 목적이니까 접선을 쓴 다음에 x에 0을 대입하면 쉽게 쓸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p는 0, 얼마예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at의 제곱 끝입니다. 그러면 gt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니까 그냥 다 반대로 바꿔서 씌워도 되죠. 그치? 재하야, 여기 뭐라고 써있지? 뭐라고 써있어? 뭐라고요? 저기 뭐라고 써있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A는 0이라고 써있잖아. 단일근이 없어야 돼요. 그럼 모든 근이 중근 이상이어야 되거든? 근데 근 총 3개밖에 없잖아. 그럼 하나 중근이면 단일근이 꼭 생긴다고. 그럼 이 새끼 너 3중근이구나 라는 거 아는 거지. 그럼 3중근이려면 A가 0이어야 돼.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의 미분 불가능한 점은 단일근 뿐이다. 존나 중요한 명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값 벌써 몇 번 나왔어. 존나 여러 번 나오지. 절대값 함수의 미분 불가능점은 단일근 뿐이다. 이 생각을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문제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F1은 2이다. 이건 왜 준 거냐? B 구하라고 준 거네. A 알았으니까. 예. F1은 A 더하기 1인데 이게 2니까 B 더하기 1이요. 죄송합니다. 예. B 더하기 1인데 이게 2니까 B는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F3은 27에다가 3이니까 30이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도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다.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정체만 알고 있으면 항상 나의 점수일 뿐입니다. 순식간에 나의 점수예요. 딱 문제 보는 순간 내 점수인데? 이러고 바로 이렇게 습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63번. 곡선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이 점 P와 서로 다른 점 Q에서 다시 이 곡선에 접한다. 이런 접선은 아주 독특한 접선인데 이걸 이중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이중접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가 좀 깨지는 순간인데 우리가 이제 곡선의 접선과 미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때 대부분 이게 기억이 날 거야. 점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다. 이렇게 설명하거든. 그래서 접점의 x표를 t라고 잡은 다음에 t가 서로 다른 3개의 식을 가지면 접선도 3개다.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풀어요. 실제 그렇잖아. 나만 그런 거야? 실제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요. 그거는 이중접선을 고려하지 않은 풀이입니다. 이중접선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중접선이 늘 있냐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3차 함수 같은 경우 이중접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중접선을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변곡점이 2개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야. 왜냐면 접선이 있어. 여기서 한 번 접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접해. 여기서 변곡, 여기서 변곡.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3차 함수는 변곡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중 접선 애동체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3차 함수 문제를 다룰 때는 점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4차 함수 문제를 다룰 때는 점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다 하시면 안 돼요. 접점이 두 개인데 접선 하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걸 잘 모르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80% 이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부분 점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아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요. 그냥 그러하다. 근데 원칙적으로 그게 옳지는 않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중 접선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보면 아깝게 더 이쁜 느낌인데 안 접하려고 하네. 얘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고 얘는 y는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3창이 없는 게 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상 노가다거든요. 어떻게 노가다냐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잡으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x 플러스 n 이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해서 정계에서 미정계수 이제 개수 비교해가지고 미정계수 결정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얘는 그냥 이중 접선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느낌의 문제고, 다만 이렇게 하면 이제 단순 연산 노가다가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3창이 없다는 건 두 번 미분했을 때 4창과 2창을 두 번 미분한 상수항만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알파와 베타의 합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 해석하셔도 돼요.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계수를 4차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일근의 합은 뭐가 되겠어요? 4차항의 개수분의 3차항의 개수인데 3차항이 지금 없잖아.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저게 2차의 곱 3차항 저기서 나오는데 좌변 3차항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편리하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미정계수 결정해서 여기서 3차항 만들려고 시도해봐. 봐봐. 여기 3차항은 앞에서 2차항과 뒤에서 1차항. 그제? 그 다음에 앞에서 1차항과 뒤에서 2차항이 곱이거든? 근데 앞에서 2차항이 x제곱이야. 뒤에서 1차항은 마이너스 2베타 x지. 그러니까 3차항이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알파 곱하기 x 세제곱인데 걔가 0이라니까?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를 그냥 알파,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도 별 상관이 없는 거죠. 3차항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알파다. 뭐 이따위로 써도 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전개해가지고 얘가 실제로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전체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2알파 x의 제곱 더하기 알파의 제곱 이따위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네요. 왜냐면 1차항도 없거든 지금. 감사합니다. 1차항도 없잖아요. 2차항 비교해보시면 알파가 이미 1이죠. 그래서 n도 마이너스 1이어야 되네요. 그래서 접선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어서 f1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보통 이중 접선을 묻는 문제에서 이렇게 3차항을 없게 출제해서 그냥 개수 비교의 어떤 시간을 좀 절약해줍니다. 딱히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빡세게 막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고등수학 상에서 다 물어봤으니까 이제 그만 물어본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64번 보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기함수죠? 그러면 얘 없네요. 얘도 없죠? 그냥 그런 얘기네요. 극대와 극소의 차는 9분의 4이다. 사이다 맛있겠다. x의 제곱 더하기 b. 괜찮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괜찮게 뭐가 괜찮냐고?
죄송합니다. 예. 나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B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F2를 구한다는 거 그냥 F2를 구한다는 거야. fx를 확정한다는 얘기라고. B는 그냥 이 출제자의 언어일 뿐이야. 우리가 이 B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이걸 인수분해한다는 걸 간주를 해보면 나는 B 대신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이제 B를 9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9알파의 제곱이라고 쓰려고 그냥. 그래도 상관없잖아. 극대수 간다고 했으니까 B는 음수일 거니까. 그럼 이게 9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이게 되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적분을 이미 다 배웠잖아요. 적분을 이미 다 배웠죠. 그래서 적분을 조금만 결합해서 좀 간단한 연산을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3차 함수가 극대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고 여기가 알파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극대각수의 차는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f 알파라고 볼 수 있을까? 그죠?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알파에서 알파까지 f 프라임 x dx라고 볼 수 있을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f 프라임 x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알파가 알파인 건데 이 정적분이 의미하는 게 지금 뭐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친구들? 맞아? 근데 왜 부호가 음으로 나오냐? 부호 양으로 나와야 되지 않냐? 차가 9분의 4라는데? 아 차니까 그러네요. 저게 차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9분의 4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F 마이너스 알파. 근데 F 마이너스 알파 더 큰데? 양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니야? 반대로 써놨구나. 여기를 알파에서 마이너스 알파까지 써야 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 면적을 부호 바꾼 거예요. 저 면적을 부호 바꾸는데 적분해서 저 면적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6분의 2차의 기울기의 절대값 곱하기 절편의 차의 세제곱 이거 아니었습니까? 얘가 지금 9분의 4란 얘기지. 마이너스 9분의 4란 얘기인가? 알파부터 마이너스 알파까지 9 계산이 뭐 꼬인 느낌인데?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맞죠? 극대각수의 차고 얘가 알파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오냐? 3분의 1 나오지 않냐? 나오잖아. 알파 3분의 1 나오니까 그러면 B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럼 F 값 나오겠죠. 물론 여기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F 알파 구하고 F 마이너스 알파 구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지.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F 알파 각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6알파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 대신에 적어 넣기로 했잖아. 얼마야? 플러스 18알파의 제곱인가? 세제곱 그죠? 그래서 12알파의 세제곱이 지금 9분의 4다. 이렇게 해도 알파는 3분의 1 나옵니다. 아시겠죠? 적분을 굳이 왜 썼냐라고 하면 그냥 자꾸 생각나게 하려고 그냥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65번. 무한함수의 hx는 무한함수예요. 3차 함수를 그려놓고 직선을 찌그린 다음에
큰 거만 취한 함수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 당연히 존나 미분 불가능이 된다라는 걸 바로 알겠잖아. 근데 얘가 미분 가능이래. 이거 한번 앞에서 나왔죠. 저 직선이 무슨 직선일 때? 변곡접선일 때죠. 그래서 변곡접선이 아니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반드시 발생하죠. 근데 이것도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단일근이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발생해요. 스위칭하면서. 절대값 함수도 결국 함수가 스위칭 되는 거거든. 그지? 이것도 직선과 곡선이 스위칭 되는 거거든. 그러면 스위칭을 할 때 그 스위칭 되는 지점이 단일근이 아니어야 된다고. 그럼 뭐여야겠냐? 삼중근이어야지. 그럼 삼중근은 뭐예요? 변곡접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논리가 동일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냥 변곡접선 구하면 되니까. 자,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그냥 쓰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원래 이제 수학에서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예. 대칭점이라고 하면 되니까. 거기서 거기잖아요. 이계도함수 원래 쓰면 안 되죠. 예. 근데 이차함수에 꼭점 이용하면 되니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점 1, 얼마? 2에서의 접선이에요. 이럴 때 기울기 얼마냐? 마이너스 1이네. 그럼 gx는 마이너스 x 1,2 지나야 되죠? 더하기 3. g2는 얼마예요? 1입니다. 그래서 단일근이어야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좀 어렵죠. 어렵고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풀고 나면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느낌의 문제예요. 자, 일단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F2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다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벌써 느낌이 이상하죠. 나만 이상하냐, 은성아? 이상하지? F2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존나 이상한 거야. F2를 구하라고 안 했잖아. F2의 최대를 구하라고. 그러면 당신은 미정계수가 하나 남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얘는 4차 함수죠. 그러면 4, 3, 2, 1, 0 총 5개의 조건이 필요한데 확정을 지으려면 그 중에 미정계수가 하나 남으니까 4개의 조건을 주고 나머지 부가적인 조건은 남은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하는 조건을 줄 것이다. 그러면 F2를 구해보면 그게 남은 미정계수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범위 찾아가지고 최대값 구해라.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단어만 읽어보고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거야 된다고. 수학2는 문제를 내는 방식이 맨날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F2의 최대값이라는 걸 딱 읽는 순간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야. 미정계수 하나를 확정하지 못하는 조건이 주어질 거고 그 미정계수의 범위를 결정하는 조건이 주어질 거고 내가 F1을 구하면 미정계수에 관한 1차식 나올 텐데 그 범위 이용해서 이게 최대구나 이렇게 딱 가는 문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 fx는 0의 실근은 0, 1, 3분이다. 4차함수의 절편을 3개 다 줘버렸는데 4차함수는 원래 근이 최대 몇 개입니까? 4개죠. 원래 4개인데 0, 1, 3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가 중근인 거야. 그럼 케이스가 0이 중근이냐, 1이 중근이냐, 3이 중근이냐 이렇게 3가지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러면 절편 4개를 다 준 거니까 얘 미정계수는 최고차의 계수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스타트를 끊는 겁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끄적끄적 그냥 해볼게요. 자,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고 0과 1과 3을 지나야 되거든. 나는 여기를 좀 잘 보라고 말하고 싶어. 우린 뭘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2에서 최대한 솟구치는 그래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2에서 최대한 솟구치는 그래프가 누구냐. 정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일단 3중근은 꺼져야 돼요. 왜냐하면 2에서 음수거든요. 얘는 최대가 될 리가 없어요. 3은 중근이 아니야. 그럼 0이 중근일 때랑 1이 중근일 텐데 0이 중근이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느낌이. 그죠? 자, 1이 중근이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느낌이. 전자가 F가 최대입니까? 후자가 최대입니까? 당연히 전자가 최대입니다. 얘 1에서 접한 다음에 올라가려면 접한 다음에 수직 상승 뭐 이렇게 안 돼. 접한 다음에 올라가야 되니까 얘가 이게 증가율이 커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래프에서 폭이죠. 그게 필요하잖아. 근데 아까 0에서 접하는 건 1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에서의 함수값이 더 커지기 유리합니다. 물론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면 두 개의 식을 써본 다음에 a는 음수니까 2를 집어넣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게 바로 확인될 겁니다.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저는 확인 안 할게요. 알겠죠? 이때가 최대예요. 이때가. 그래서 0에서 접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fx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ax의 제곱 x-1 x-3 이고 a는 음수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자, 이거 여기다 그려보면 우리는 f2의 최대를 계속해서 원하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는 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여기서 이렇게 높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진 상태면 참 좋을 것 같긴 해. 왜냐면 얘가 어떤 함수를 택한다고 했냐면 크지 않은 값, 작거나 같은 값을 택한다고 했거든. 맞니 친구들? 예. 그래서 이게 일단 f2가 최대인 그래프잖아. 작거나 같은 값 택하면 여기선 이걸 택하고 여기선 이걸 택하며 여기선 이걸 택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죠? 근데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여기랑 여기는 함수의 스위칭이 발생하고 있거든. 함수가 스위칭 되는데도 여전히 미분 가능하려면 단일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거야. 근데 저 검정색 원래 그려졌던 곡선은 3차 함수의 일부거든. 내가 지금 새로 그린 건 4차 함수의 일부고, 그러면 3차 함수랑 4차 함수가 두 군데 접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4차 함수는 인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4차 함수끼리는 하나는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가 접점을 양쪽으로 두 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이해하시겠죠? 뭐 어거지로 이제 접한다고 치면 아예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근을 다 소모한 거야. 근을 다 소모한 건데 저 검정색 곡선을 우리가 지금 뭘 택하고 있냐면 이걸 택하고 있지. 그러면 절대값이 없다라고 하면 얘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맞지? 당신들 방금 여기서 4차 함수가 접하고 접한다고 했지? 그럼 얘는 뭐야? 나는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개가 되는 거거든 지금. 접하고 접했으니까 중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만나. 됐죠? 이렇게 그릴 수 없는 이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그리는 게 가능하면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애당초에 저 위로 뚫고 나가는 게 가능하면 F2의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려고 할 거 아니야. 최고차의 기술 변화를 주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사실상 최대값이 안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이 5개가 돼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안타깝게도 이 친구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때 선택된 함수를 보세요. 작거나 같은 함수죠. 존나 짜증납니다. 그냥 얘가 선택돼요. 함수가 스위칭 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함수가 스위칭이 안 됩니다. 그냥 4차 함수인 거예요. 그 4차 함수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우리의 목적은 얘를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F2가 최대가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려면 이쪽과 이쪽 경계에서 뭘 보이겠냐면 1에서의 우미분계수를 비교했을 때 검정색이 더 커야 됩니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왜냐면 얘가 스위칭 되면 안 된다니까 미분 가능성이 깨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에서의 좌미분계수를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검정색 곡선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 검정색 곡선은 아까 제가 풀로 그려드렸었는데 절대값을 씌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긴 친구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얘는 어떻게 읽는 게 좋겠냐면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여기에서의 1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사실상 1에서의 미분계수잖아요. 그럼 고배분계수 미분계수는 어떻게 한다고? x 마이너스를 손으로 딱 가린 다음에 1 대입하라고 했죠. 그러면 얘 2에 2.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 3일 때죠. 3을 가린 다음에 3을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예요? 마육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F'1은 얼만데요? 똑같지 뭐. 마이너스 2a인가? 이게 2보다 작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서 F'3은 얼만데요? 얼마야? 18a? 그치? 18a는 마육보다 크게 나타나야 돼. 저 음의 기울기니까.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a의 범위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공통범위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제 뭘 구해요? f2를 구합니다. f2를 구하면 4a 마이너스 4a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나와서 최대값이 3분의 4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얘는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결국 뭐냐면 스위칭되는 지점이 단일근이라면 뭘 만들어낸다? 미분 불가능한 점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스위칭되는 게 단일근인데 진짜 좌우 미분계수가 일치해서 미분 가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함수를 결합시키는 경우에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지금 되게 좀 계속 똑같은 걸 물어보는 느낌이잖아. 맞잖아. 실제로 시험지를 받아보셔도 그럴 거예요. 여러 학교의 기출을 계속 풀다 보면 왜 문제가 돌고 돌고 도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지. 배우! 제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지 않고도 개념을 잡을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문제 많이 안 풀어도 돼요. 제가 하는 말 진짜 뭔지 정확히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번 맞기 때문에 그 해당 문제를 매번 맞기 때문에 매번 안 풀어도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물론 이제 속도를 위해서 좀 이제 나의 교양 느낌 뭐 약간 릴렉스 한다는 느낌을 좀 풀어볼 수 있다. 좀 쉬는 시간에 풀어볼 만한 그런 느낌. 네. 그냥 속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면 좋으니까. 네. 자, 반지름의 길이가 a인 9에 내접하는 원기둥 중에서 부피가 최대인 원기둥의 부피가 12루트 3일 때 a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건 별거 아니죠. 네. 9를 하나 그려요. 구를 하나 그리고 9가 아닌 것 같지? 10인 것 같지? 농담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원기둥이 하나 있어요. 원기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단면을 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여기랑 여기 이어주고 여기서 수선 내려주면 문제 다 푸는 거죠, 뭐. 여기 수직이고요. 반지름의 길이 a라고 쓰니까 여기가 a입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이제 반지름하고 높이로 설명이 되는데 반지름을 r로 잡을게요. 그럼 여기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이게 되겠죠. 됐죠? 이제 부피 써볼게요.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됐잖아요. 아우, 무리함수인데 어떻게 미분해요? 우리한테 무리예요. 그죠? 네, 무리예요. 네. 그러면 다 밀어 넣어버려요. r제곱까지 밀어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r의 6제곱 플러스 a제곱 r 4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어차피 얘네가 최대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요. 마이너스 6r의 5제곱 플러스 4a제곱 r 3제곱. 그러면 r 3제곱은 부호 결정권이 없습니다. 어차피 양수라서. 이렇죠? 얘가 0 되는 위치에서 뭐겠어요? 최대겠죠? 예. 그러니까 r 제곱이 얼마일 때? 3분의 2 a 제곱일 때 최대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12루트 3 파이라는 게 뭐 똑같은 거냐면 r 제곱 대신에 3분의 2 a 제곱 집어넣으면 돼요. 파이 곱하기
10b 루트 3파이 부피 3분의 2 a 제곱하고 2 곱하고 저 근원에 집어넣으면 3분의 2 a 제곱이니까 3분의 1 a 제곱이어서 루트 3분의 1 a가 되죠. 파이 날리고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6인가 4 9 27 a 3인 것 같은데 그지?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다. 그동안은 다 믿어 넣으시면 돼요. 어차피 무리하면서 우리한테 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0,a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상수 a의 범위일 것이요. 이게 y축 위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거든.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점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이를 시도할 수 있는데, 왜냐면 얘는 변곡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중 접선이 존재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접점을 t, 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이라고 잡으면 접선을 제가 주로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가 접점의 y좌표를 t에 대해 미분한 거하고 똑같다. 이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t분의 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a가 3t의 제곱 더하기 2t다. 이거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럼 정리해보면 t의 2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은 마이너스 a다.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은 a다. 이렇게 나오니? 건우야 쌤 맞게 정리했니? 이게 신중하게 답변할 일이야 이게 지금? 맞게 정리했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얘가 근이 어디하고 어디예요? 2분의 1하고 0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0.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아니지 안되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0 이런 상태라서 여기는 얼마 지시야야? 얼마야? 여기 1대2다. 간격 보고 하지 말랬어 내가. 간격 보고 하면 앞에 게 2 같은데요? 막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애들이. 그게 아니고 교점, 롤의 정리 만족한 지점, 변곡점, 접점. 이 4개의 점 사이 간격이 1대1대1이라고요. 1대2에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얼마냐면 얼마냐? 마이너스 3분의 1이냐? 그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해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얼마야? 얼마냐고? 얼마? 27분의 6이라고요? 2라고요? 그럼 답이 없는데? 확실하냐? 27분의 1 아니냐? 마이너스 27분의 1이겠죠 실제로는. 그죠? 맞지 않냐? 맞지? 나 계산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y는 a가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 둘, 세 개의 접점을 확보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7분의 1부터 a까지다 이렇게 푸는 풀이가 있고요.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태우야 아니 돼. 접점의 개수는 접선의 개수이다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걸 조금 했으니까 변곡접선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선호합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선호해요. 근데 이 풀이도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으니까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얘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0,0에 접하죠.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좀 과장해서 그릴까요? 좀만 과장해서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곡접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변곡접선의 y절편이 여기 어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이렇게 숫자를 일부러 그치 같은 걸 줘봐. 알겠니? 예. 한 이쯤 있단 말이지, 이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왜 여길 주냐면, 와, 이거 설명도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면 그림을 조금만 더 키울게. 실제 그래프는 그냥 무시하고. 알겠지? 이런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원래 이제 실제 각각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얘가 너무 짧아가지고. 자, 여기 있는 어떤 점을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 점? 이 점에서 여기에 접선을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를 그을 수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이렇게 하나를 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나를 그을 수 있습니다. 총 3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점은 점점점 끌어내리면 이 점과 이 점이 어디서 만나요? 변곡점에서 만나요. 저게 한 개로 합쳐지면서 2개밖에 못 끊는 상황이 돼. 그래서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0 위도 어차피 2개밖에 못 긋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하나밖에 못 긋고, 그렇죠? 예, 이거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만 3개의 접선을 끌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생각을 한데 성공하잖아?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변곡 접선의 y절편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y 프라임은 3x의 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 y 더블 프라임은 6x 더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마이너스 3분의 1, 얼마예요? 그치 같네 진짜. 27분의 1인가? 맞아요? 변곡접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27분의 1이겠죠.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27분의 1이에요. 이상한데? 왜 27분의 2 나오냐? 처음에가 27분의 2 뭐라고? 처음에가 27분의 2라고? 여기가? 그래요? 이렇게라고?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1 나오죠? 그래서 변곡접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27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7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상태에서 접선을 그으면 3개를 그을 수 있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 풀이가 되게 괜찮은 풀이긴 한데 친구들아, 그래프가 엄청 좁은 영역에서 움직이잖아? 그러면 니네가 접선을 긋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 물론 많이 다뤄보면 실수 안 하는데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 좀 자신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나쁘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프가 너무 좁은 영역에서 복잡하게 움직여서 내가 접선을 해야 하기 불편하다. 식은 그런 거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도 된다. 12번 볼까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보시면 이 뒤에도 뭐 똑같은 거 질문하는 거 같죠? 뭐 도형만 나오면 사실 이렇게 가서 물어봐야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지 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얘는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입체 도형의 닮음을 삼연체에 대해 쓰는 게 그나마 안 써본 거라서, 안 써본 거라 조금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 어차피 이제 삼각기둥의 높이를 구하려면, 그러니까 부피를 구하려면 이 높이가 필요하죠. 얘는 이제 밑면인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에 위치하겠죠. 수선의 발이. 동의하시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면 자체의 수직이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 조그만 삼각형의 무게중심일 거고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를 제가 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차피 얘 단면적 구한 다음에 높이 곱해야 될 거니까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를 모르겠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사실 여기라고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지 않니? 닮은비가 뭐야? x 대 h잖아. 닮은비가 x 대 h라고.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인지 알아야 문제 풀 거 아니야? 여기 얼마야 건우? 슬프다. 좀 슬퍼도 되니?
여기가 3분의 루트 6a 마이너스 h 아니에요? 빨리빨리 답변 못한 여러분들은 뭘 모르고 계셔요? 정사면체의 높이를 구하는 방식, 공식이죠 사실. 공식을 이미 잊은 거죠. 왜 잊었어? 왜 잊었어? 뭐를 좀 기억해 두면 좋냐면, 아이씨, 뭐 안 끝나겠는데? 자, 오늘은 정사면체 높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실게요.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앞으로 안 까먹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안 까먹을 거예요? 닥치라고? 자, 이런 정사면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사면체의 수선의 발을 떨구면 밑면의 정삼각형이 어디에 온다고요? 무게중심에 온다고 내가 그랬죠. 예. 그러면 이렇게 중선을 잇게 되면 여기가 2대1이잖아. 정말 맞아 안 맞아? 2대1이잖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를 잇게 되면 여기는 얼만데? 여긴 저거하고 길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2K하고 여기를 K라고 하잖아? 그럼 여긴 3K야. 존나 맞는 말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코사인 값이 있지 않냐? 3분의 1이란다. 3분의 1이라고 써있잖아 지금.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게 편리할 것 같지 않니? 되게 편리할 것 같죠? 예, 네, 그렇다. 그럼 여기는 2루트 2K잖아. 그제? 그러면 높이가 3K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1루트 3K죠. 그럼 얘를 어떻게 변화를 줘야 얘가 됩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배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사면체의 높이는 정사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의 루트 3분의 루트 2배입니다. 물론 어디 수학책 펼쳐보면 유리화가 돼서 3분의 루트 6이라고 이렇게 외우게 시킬 텐데 사실 루트 3분의 루트 2가 더 외우기 쉬워요. 그냥 모서리 길이의 루트 3분의 2배 이렇게 외우면 되지 않냐? 그냥 그런 느낌으로. 알겠지? 물론 까먹으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별거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썼던 겁니다. 나머지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요. 알겠죠? 마치겠습니다. 일요일에 뵙죠.